네, 1월 19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중수청, 공수청 입법 공청회를 예고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 회의에서 사퇴하신 분입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뭔가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윤석열 내란숙의 체포방해 혐의 관련된 선고가 나왔는데요. 5년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다 떠나서 초범이라고 그 감경 사유를 밝힌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아니 내란이 재범이 있을 수가 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게 초범을 유리한 그 감경 요소로 언급하는 것은 모든 판결문에 의례적으로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이 내란의 재범이 아니고 초범이기 때문에 뭐 네. 깎아줬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그 전에 전과가 없다 이런 전과가 의미고요. 없다. 예, 일종의 관용억구 같은 그런 관용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이 저지른 어떤 죄질에 비해서는 좀 관대한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 법감정에 좀 미치지 못하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백대현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수처가 그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 이걸 확인을 해줬고 네. 또 구속 수사의 어떤 위법성을 계속 다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한 것이 소송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실제 다른 재판에서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 내란죄를 심판하는데 걸림돌이 된 어떤 법리들을 다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그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10년에 좀 근접한 정도의 양이 선고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했는데 절반 딱 깎아가지고 5년 네. 하니까 너무 약하다 이런 비판이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쟁점이 되는 논점 포인트들을 다 유죄로 네. 판결한 대목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말씀 네. 주셨습니다. 검찰개혁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당장 이제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그 중수청, 공소청 이제 입법 공청회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온 정부안 이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수준 아니냐, 듣도 보도 못했던 수사사법관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긴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김필성 변호사님 모셔서도 말씀을 좀 들었지만. 교수님께서 딱 그 정부안을 받아들였을 때 첫 일감이 어떠셨습니까? 그 뭐 망치로 뒤통수 맞은 충격과 그 모욕감을 느꼈다 이게 제 발언인데요. 네. 있을 수 없는 안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안. 그러니까 저희 자문위에서 뭐 중저 쟁점에 대해서 논의는 했고 의견도 전달이 됐고 그래서 구체적인 안들을 보자. 그 안들을 보고 우리가 또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수차 얘기를 했는데 추진단에서 안을 꽁꽁 감춰놓고 있다가 회식 일정이 먼저 잡히고 갑자기 1시간 반 전에 법안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바로 또 그다음 월요일 날 입법 예고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죠.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법안 내용을 받아보니까 저희 자문위가 논의한 사항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져서 와가지고 뭐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문위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 구성이 이제 16명인데 뭐 우리가 엄격하게 성향 구분을 하자면 그 어떤 점진적인 이런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이 한 10명, 뭐 보안 수사권 찬성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철저하게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분이 6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6명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점진적 검찰개혁론자들마저도 깜짝 놀라게 한 안이 나온 거다. 예. 이제 저희가 그 안을 살펴보니까 결국 검찰 추진 개혁단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부 파견 검사들 또 실질적으로 우리 그 자문위를 구성하고 또 추진단을 이끌었던 그 대통령실의 봉욱수석 네. 그 이런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보관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또 대통령이나 총리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 네. 이렇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사권을 떼낸 중수청을 이제 행안부에 설치하도록 네. 그건 뭐 법이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가되 사실상 중수청을 검사들이 접수를 하자. 검사들이 접수를 하자. 그래서 예. 검사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으로는 그 수사사법관이라는 예. 검사에 준하는 어떤 특권 계급을 거기에다가 신설을 하고 예. 이들을 통해서 중수청을 장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중수청이 언론이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자문위는 4대 범죄를 권고를 했거든요. 네. 부패, 경제, 그다음에 내란 위반. 그러니까 내란 위반은 자주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기존 검찰 특수부처럼 부패, 경제 범죄 위주로 수사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9대 범죄로 늘려놨단 말이죠. 네. 그리고 중수청에 수사의 우선권을 줬어요. 네. 그다음에 이 중수청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사를 다 담당하는 경찰 국수본을 이류 수사기관으로 격화를 시키고 밀어내고 네. 전면에 중수청이 등장을 하면서 중수청을 사실상 검사나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는 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다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처음에 우리가 받아본 안에 보면 중수청 검사들을 2년간 또 파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가서 2년간 중수청을 접수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간의 어떤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네. 2년 동안 정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게 아니고 네. 앞집으로 검사들을 보내가지고 예. 이 검사들이 중수청을 장악하고 수사 영역을 장악을 하면서 네. 친정에 있는 공소청 검사들하고 예. 아주 밀월 관계, 형제 관계를 형성을 해서 사실상 수사와 기소권을 다 장악하는 이런 구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 그것을 이제 법안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표방을 했지만 사실상은 수사와 기소를 다시 결합한. 예. 거기다가 현재 지금 검찰은 부패 경제범죄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수사 영역을 대폭 늘려놨어요. 예. 거기다 수사의 우선권을 주고. 예. 거기다가 현재 법안에 보면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네. 또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할 때에 뭔가 부당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검사가 개입을 해서 수사관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네. 있고 또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가 되면 예. 관련 사건 입건 요청을 공소청 검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건만 수사를 했냐? 이 사건도 있는데 네. 이거 입건해서 수사하라. 라는 명령권 같은 거. 사실상 명령권을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중수청을 공소청이 컨트롤하는 예.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내용을 보고 예.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법안을 만들어 올 수 있느냐. 이거는 수사 기소 분리를 요구했던 국민들을 기망하는 속이는 법안이다. 일단은 이제 저희들은 초반에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중수청이 공소청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는 이런 구조를 그러니까 설계할 때부터 아예 설계할 때부터 이런 그림을 설계하고 추후에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나 그냥 다시 또 합치자라는 여론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드는 건데요. 이 핵심의 설계를 봉옥수석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개혁 추진단 회의를 매주 1회씩 현안 점검 회의라는 명목으로 봉욱 수석이 주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총리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민석 총리가 했었어야 됐는데 예. 이걸 왜? 근데 그러네요. 총리실 산하의 예. 검찰개혁 추진단인데 그러니까 총리가 바쁘지만 이건 정말 중차대한 과제, 엄중한 과제죠. 과제고. 이 정부의 1차 과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개혁 과제. 예. 1차 과제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그렇습니다. 갖는 과제고. 예. 또 이 정부와 나아가선 대통령의 명운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과제이기 때문에 바쁘더라도 총리가 챙겼어야 되는데 이걸 사실상 이제 그 봉욱 수석한테 맡긴 거죠. 그러면서 뭐 떠돌아다니는 문건도 보셨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봉욱 수석의 의중이 상당 부분 이 법안에 반영이 실제로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법무부 파견 검사들이 기초 자료를 다 만들고 중요한 쟁점마다 봉욱 수석의 의견이 그 법안에 반영이 되고 이러면 검사들이 만든 아니죠. 우리가 사실상. 검찰을 개혁하라 그랬는데 검사들한테 검사들 손에 다 맡겨놓고 거기에서 무슨 우리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개혁안이 나올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검찰 입맛에 딱 맞는 안이 나온 맞습니다. 거네요. 개혁안이라기보다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금요일 날 그 안을 보고 이후 회식 자리도 사실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죠. 네. 뭐 여기저기서 비판 성토하는 의견들이 나왔고 이렇게 했는데 예. 회식 끝나고 이제 저희가 뭐 우리 적어도 6명은 금방 의견이 합치를 봤어요.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 이런 법안이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정부 안으로 나가면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는 역사의 죄를 짓는 공범이 되는 거다.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문위 구성 자체가 지금 10대 6으로 네.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원하는 쪽이 불리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민정 그 수석실에서 네.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중요한 안건이 보안 수사권, 뭐 정권 송치 이런 건데 네. 되게 저쪽 10명은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6분이 빠졌으니. 아니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죠. 있어도 10대 6이니까요. 10대 6이니까 이제는 전문가들 다수가 예. 보안 수사권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법에 반영을 하겠다. 이제는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죠. 약간 들러리만 서고 완전히 저희는 검찰 개혁은 하지도 예.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 차라리 여기서 빠지는 게 낫겠다라고 그래서 해서 이제 사퇴 저희가 선언을 하신 거군요. 이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또는 민정실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약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충격파를 던져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걸 공론화를 시켜서 이제는 당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실상을 알고 국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괄 사의를 표명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게 한 그런 것입니다. 그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진짜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건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20년이 넘도록 검찰에게 그렇게 당했던 소위 이제 민주정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왜 이렇게 검찰주의자들의 입맛에 놀아나는가? 애시당초 왜 봉욱 그리고 그 전에는 오광수 이 두 사람 모두 이 검찰 출신 뭐 한 사람 기획통 특수통 뭐 이렇다 치지만 이제 검찰 출신을 데려다 놓으면 너무 자명한 거 아니냐 결론은. 그래서 비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라도 좀 강도 높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어야 이게 차질 없이 임기 초반에 따박따박 개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이 점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쉽죠. 예, 저도 기자님 말씀하신 바대로 아쉬움이 큽니다. 제가 보면 네.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에 정말 그 검찰 개혁에 진심인 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네. 이게 산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요. 제대로 신속하게 검찰 개혁이 진행됐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언행을 보면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민정수석은
거의 쌍둥이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 개혁을 지금 방해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실제로 검찰 개혁하고 관련된 진위가 무엇인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예.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검사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30년 가까이 끌고 오던 검찰 개혁을 계속 좌초시킨 그렇습니다. 경험과 노하우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이 사람들을 이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또 곳곳에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찰 개혁을 좌초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좀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명쾌한 좀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게 대통령한테 맡겨진 뭐 하시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이런 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들의 인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일 개혁 과제거든요. 맞습니다. 철저하게 하라는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을 한다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그 입장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그 수요일 날 이제 내일은 민주당에서 공청회를 하고요. 수요일은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물론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질문을 받을 텐데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든 뭐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태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실 텐데 교수님 생각하시는 최선과 최악의 대통령의 발언 어떤 걸 예상하십니까? 최선은 어떤 거고 최악은 어떤 겁니까? 뭐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최선이라면 수사 기소는 완전히 분리된다. 검사는 앞으로 절대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 관계에 놓여야 된다. 그다음에 이것은 시급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설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민주당도 법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나온 바가. 다 가지고 있고 저희가 주말에 그 박은정 의원실에서 마련한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했을 때 형사소송법 개정안 만든 초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몇 사람이 논의를 해가지고 금방 저희가 만들었어요. 결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안은 다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 전에 이 검찰 개혁을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라. 이런 좀 저는 의사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이것을 일단 과제를 정리하고 다음 과제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과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최악의 경우라면 계속 대통령이 애매한 모호한 입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봉욱이나 또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지금 점점 세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과 봉욱 수석을 넘어서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언급하는 댓글들도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거나 비판하는 댓글이 나오고. 그다음에 굉장히 냉소적인 댓글도 많이 나옵니다. 나는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철회하겠다.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철회하겠다. 4년 후에 이 정부가 나중에 검찰에 의해서 어떻게 박살이 나도 나는 이제 신경 끄겠다. 뭐 이런 댓글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과 현 당에 대해서 집권 세력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다가 이게 이제 초장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냉소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실망감을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분노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분노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내란 세력을 진압을 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1등 공신은 국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겨울 길거리를 지켰던 예, 수많은 국민들이 주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에 저는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나는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신뢰하니까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예. 중단 없는 개혁을 하십시오. 봉욱과 정성호 장관을 중심으로 하시라. 예,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 저는 최악의 메시지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최악의 메시지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 많은 민주 시민들이 실망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실패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대통령께서 천명하셨듯이 확고한 흔들림 없는 분명한 그 검찰 개혁의 메시지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현 단계에서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는 최초의 역할은 봉욱 수석에 대한 경질, 해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인사권이라서. 예 대통령의 인사권이라 예. 예 그런 말씀을 뭐 직접적으로 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거나 지금 검찰 개혁의 제일 첫 걸림돌이 봉욱 수석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거기에 두고 이게 과연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검찰 개혁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 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대통령께서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봉욱 수석도 검찰 출신이지만 민정비서관도 이태영 변호사가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정의 주요 탑 1, 2가 다 검찰 출신이어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민정 라인의 물갈이 인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뭐 하여튼 저는 예. 민정 라인이 예. 검사 출신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비검찰 출신이 예,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어떤 시급성, 필요성을 정말 뼈속까지 느끼는 예.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좀 검찰 개혁 작업을 좀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 안에서도 이 중수청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경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가 있고 또 이제 중수청이 생기는 건데 이 수사기관 개편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냐. 그러니까 공소청은 이제 기소만 담당하는 순수한 이제 공소 기능으로 이제 그 협의화 시키고 그럼 나머지 수사기관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이런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경찰은 잘해? 경찰은 믿을 수 있어? 경찰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오히려 경찰은 더 수사를 못해. 뭐 경찰은 또 법률적으로도 약해.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검찰이 있어야 수사기관은 잘 돌아가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합리적 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저는 공소청을 애초에 폐지하자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수청이요. 중수청이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수청 도입을 주장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그간 검찰 특수부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중대한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네. 이런 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검찰에서 그런 수사 역량을 떼내 가지고 중수청으로 옮겨 가지고 이제 반부패 역량을 보존시키자 이런 네.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수사권을 완전히 떼서 경찰로 넘겼을 때 그러면 경찰이 너무 공룡화되는 것 아니냐, 비대화되는 것 그렇습니다.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이제 중수청으로 옮기자 이런 차원에서 그 도입 논의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 지금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단계거든요. 네. 지금 이미 3, 4개월은 시간을 사실상 허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논의가 원점으로 다시 지금 돌아왔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중수청을 없애자는 논의를 하게 되면 새로운 논의가 또 불붙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입법 작업이 지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야말로 경찰이 공룡화되는데 그럼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개혁이 필요하냐? 뭐 그 자치 경찰을 실제화해야 된다. 또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를 해야 된다. 또 분리해낸 그 경찰 수사를 그러면 뭐 예전에 나왔던 미국의 FBI식으로 한국형 FBI를 만들자. 국가범죄수사청 비슷하게 만들어서 예. 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온갖 새로운 논점들이 꼬리 물고 계속 그렇습니다.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작업 안 끝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검사들은 그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문과 쟁점을 던지는 거거든요. 공교롭게도 중수청 폐지하자는 주장은 민주당 출신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저는 그런 주장을 있어요. 한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분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이런 주제를 그렇게 던지고 나면 새로운 쟁점을 계속 끌고 오는 그래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의견은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수청이 정말 특별수사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한편으로는 경찰 공수처와도 경쟁을 하면서 또 공수처와는 견제와 균형 관계에 놓인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세부 설계를 우리가 지금은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지. 이 뭐 검사들이 가서 장악하기가 이제 어렵게 됐으니까 애초에 공수처를 없애버리자, 아니, 예. 중수청을 없애버리자. 예. 이런 논의는 저는 찬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분들이 계속 경찰 국수법 문제를 끌고 들어옵니다. 네. 뭐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 공영 검찰을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검찰의 수사권이 무서운 이유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 한 손에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수청이 검사들 손으로부터 벗어나면 예. 말 그대로 순수한 수사기관이 되면 경찰 국수본도 마찬가지지만 예. 일단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예. 기소권이 없습니다. 예.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다 검찰로 보내게 돼 있고 네. 지금 형사소송법이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촘촘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네. 사건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입건 단계에서부터 킥스라는 네. 전산망에 다 그 기록을 그렇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수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중요 피의자나 참고인이 잠적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기소 중지를 한다. 이러면 기소 중지 상태에서도 기록을 다 검사들한테 보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래서 불성취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도 90일 동안 검사한테 다 보냅니다. 네. 그리고 사건 관계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경찰 수사 결과를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면 그 사건도 자연적으로 검사한테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중수청도 마찬가지지만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해태해서 뭉개거나 이럴 가능성은 사실 최소화되어 있거든요. 네. 자꾸 이거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럼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 중수청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는 길은 거의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예.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교수님인데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검찰 개혁 언급할 때 구덕이 무섭다고 장독을 깨서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걸 사실상 이제 보안 수사권 유지 방침 아니냐라고 언론은 이제 해석을 한 바 있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게 고비고비마다 계속 그 이슈가 되는 것들이 보안 수사권을 사실상 갖게 되면 지금 있는 이 법안보다 더 큰 파워풀한 검찰권을 갖게 되는 건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검사들이 중수청에 안 가려고 한다. 그래서 최소한 사법관이라는 타이틀이라도 줘야 이게 가고 그러지 않으면 이 기관 자체가 공수처 봐라. 아무도 안 가서 이렇게 형해화되는 거 아니냐. 수사 잘할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또 이런 현실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공수처는 현재 법에 보면 검사가 25명, 수사관 40명 아주 그렇습니다. 작은 조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검찰에 맞서서 검찰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네. 힘의 균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중수청은 사실 다르죠. 네. 저는 내부 논의에서도 그렇고 계속 공개적으로 중수청에 저는 검사들이 많이 오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검사 많이 오면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존 검찰 특히 특수부 그 검사들의 수사 관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패하고 인권 침해적이에요. 네. 압박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없으면 증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많이 안 오면 안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지 말아야 된다. 오지 말아야 된다. 네. 그래서 오더라도 젊은층, 부패 관행에 물들지 않은 젊은층 검사들이 수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고 네. 저는 수사의 중추는 검찰 수사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찰이라든가 또는 그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이 수사관으로 와서 네. 이 사람들이 중추가 돼서 저는 수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 부패 관행이 이식이 안 됩니다. 인권 침해 관행이 이식이 안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빨리 개정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마음껏 보안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보안 수사권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검사들의 속내는 뭐냐면은 보안 수사권을 핑계로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인력, 직제 이걸 그대로 유지하려는 겁니다. 1년에 70만 건, 80만 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는데 지금은 사실 보안 수사 직접 안 하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돌려보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하겠다. 그리고 이 많은 사건을 수사를 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사 인력 직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핑계를 대고 유지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검사의 수사권이 보안 수사로 제한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 인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들은 4년 후, 9년 후를 기다리는 거죠. 정권이 바뀌고 국면이 전환되기를. 그러면 이제 예전에 검찰청으로 우리는 다시 탈바꿈하겠다. 윤어게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검찰에서 수사 인력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때 뭐 장독과 구대우기 네.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다의적으로 막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 한겨레 신문의 박용현 논설이요. 네네. 검찰 개혁을 계속 주장하신 분이 대통령 발언에서 장독은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구더기는 정치 검사를 얘기하는 거다. 정치 검사가 구덕이다. 구덕이다. 예. 그래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유지하되 정치 검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도 글을 쓸 때 그렇게 썼어요. 이게 장독이라는 것은 검사를 포함한 검찰제도, 기소기관 네. 이걸 우리가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수사 기소권을 쥐고 인권을 침해하고 권한을 남용한 이게 구덕이라는 거죠. 그런 네. 검사들이. 예.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지 보안 수사권을 주자는 의미는 아닌 걸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머리에 쏙쏙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교수님 나오시기 쉽지 않지만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은 우리 민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제일의 개혁 과제고 또 우리 민주 사회를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급하게 해야 될 개혁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명확한 어떤 지침을 내려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완전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 주 내일 공청회 모레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교수님 또 한 번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교수님 모시기 힘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